예, 안녕하십니까. 오아시스 정진우입니다. 오늘은 CUDA to SQL Migration with Intel One API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아시스는 그 인텔 원 API 관련 파트너사로 관련된 주제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세 번째 웨비나가 되고요. 한 3년 정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발표했던 주제들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이쪽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컨텐츠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할 내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원 API에 대해서 오버뷰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DA라는 랭귀지와 이제 DPC++라는 랭귀지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신텍스랑 퓨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CUDA 코드를 그 SQL 코드로 변환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23년 원 API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핸즈온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웨비나 할 때마다 이제 항상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원 API는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의 디바이스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계산을 돌리려고 하면 CPU라는 장치만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GPU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뭐 FPGA 같은 또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바이스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CPU에서 돌리던 이제 고전적인 랭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GPU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랭귀지와 뭐 그런 방법들이 생겼고 FPGA 뭐 기타 다른 XPU들에서도 각각에 맞는 그런 이제 랭귀지와 런타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각각 쓰다 보면은 그 디바이스를 바꿀 때마다 소스 코드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이 원 API에서는 그 하나의 소스 코드와 이제 하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 다양한 디바이스에 모두 적용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랫단에는 이제 디바이스들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통합된 랭귀지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된 뭐 라이브러리, 뭐 디버깅 툴, 컴패터빌리티 툴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미들웨어라든가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딥러닝 관련돼서 많이 쓰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등 이런 것들을 그냥 쓰시던 대로 사용을 하시면 그 아랫단에서 원 API가 이제 구동이 되면서 뭐 특별한 그 변화 없이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가장 오래된 거는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기 위한 CUDA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GPU를 통해서 계산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뭐 현재까지는 CUDA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MD 쪽에서 쓸 수 있는 힙이라는 랭귀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쪽으로 오픈ACC라든가 오픈MP와 같은 그런 좀 호환성이 있는 그런 공개된 랭귀지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그 이제 기존의 CUDA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을 하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힙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랑 AMD GPU 정도 쓰실 수가 있고, 오픈 ACC도 뭐 오픈 플랫폼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컴파일러에 의존되기 때문에 그 컴파일러를 제공하는 엔비디아 쪽 GPU에서만 현재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좀 이제 다양한 그 디바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오픈MP와 DPC++라는 랭귀지, 그리고 시클이라는 랭귀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쿠다와 힙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로레벨의 랭귀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CC나 오픈 MP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별도의 랭귀지가 아니라 그 기존 랭귀지를 기반으로 한 지시어를 이제 추가해서 코딩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레벨의 코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정도의 DPC++와 시클이 존재를 하고요. 최근에는 그냥 이제 시클로 통합이 돼서 이제 다 시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DPC++는 이제 원 API에서 시클 기반으로 이제 그 익스펜션을 좀 추가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DPC++나 시클을 사용을 하시면은 좀 미디엄 레벨의 코딩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C++ 람다 문법을 쓰게 돼요. 이게 그래서 C++를 좀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파랄렐리즘은 이제 기존의 언어들은 뭐 SIMT라고 해서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 또는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의 방법을 통해서 그 병렬화를 하게 되고요. DPC++나 시클 같은 경우는 오픈CL 기반으로 병렬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디바이스를 쓰기 때문에 이제 오프로드 방식의 그런 이제 구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이제 멀티 디바이스를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LLVM 백엔드 컴파일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 API에 있는 오픈MP라든가 DPC++ 시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랫단에는 이제 LLVM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인텔 컴파일러는 이제 클래식 버전이라고 현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LLVM 기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컴파일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LLVM 기반으로 최신 컴파일러는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컴파일 명령어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C 코드 같은 경우는 ICC 컴파일러를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ICX라는 컴파일러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LLVM 기반의 컴파일러를 쓰실 수가 있고요. C++의 경우는 이제 ICPC 대신에 ICPX, 그리고 포트런 컴파일러는 iPort 대신에 IFX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PC++ 랭귀지인 경우에는 DPCPP라는 이제 컴파일러를 쓰셔도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클로 좀 통합이 되고 있어서 그냥 ICPX를 쓰시면 됩니다. 이 컴파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클이나 이제 DPC++ 같은 이제 랭귀지를 쓰게 되면은 그 이제 문법은 이제 공통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제 표준 문법을 쓰시면 되고, 그 아랫단에 그 이제 플러그인 인터페이스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엔비디아 GPU, AMD GPU, 뭐 인텔 GPU, FPGA 이런 것들을 각각 구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런타임 API와 그다음에 드라이버들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은 그 벤더별로 각각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원 API에 또 플러그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제 시클 코드나 DPC++ 코드를 가지고 다양한 GPU 그리고 뭐 FPGA 또는 CPU까지도 합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클 관련해서는 이제 그 코드플레이라는 그런 버전을 인텔에서 흡수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코드플레이에서 제공을 했던 그 엔비디아 플러그인이라든가 AMD 플러그인들을 원 API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클이라는 이제 랭귀지로 작성을 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먼저 시클 코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클 코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오픈CL 기반이고요. 오픈CL은 C++라는 랭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클도 그 이제 기반 자체는 C++ 랭귀지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ickle.hpp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include를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스페이스 sickle도 이제 using 문법을 통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클 문법을 쓰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이제 기존 C++ 문법으로 작성되는 부분들이 이제 호스트 쪽 코드라고 해서 CPU에서 구동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PU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디바이스 쪽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디바이스 코드라고 하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병렬 실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Q라는 것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보시면 이제 뭐 데이터 1024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yQ라는 거를 Q로 만들잖아요. 이제 저 부분이 Q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Q에서 그 이제 뭐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퍼라는 이제 문법을 쓰게 되고요. 이거 관련돼서 좀 자세한 문법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했던 웨비나가 있거든요. DPC++ 관련된 이제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자세한 문법에 대해서는 그 웨비나에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세한 문법보다는 이제 이 코드를 그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들을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버퍼라는 거를 통해서 메모리를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액세서로 이제 그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문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계산 디바이스에서 계산하는 부분은 만들어진 저 Q에다가 parallel 4라는 걸 가지고 그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계산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관련해서 그 이런 디바이스를 다루는 모든 그 랭귀지들은 항상 이제 호스트 쪽 메모리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GPU 같은 디바이스 쪽에 있는 메모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게 각각 독립된 포인터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에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을 GPU에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쪽 메모리로 카피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쿠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클도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쿠다는 이제 뭐 memcopy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쿠다 memcopy 뭐 이런 문법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클에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드에서 뭐 버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억세서를 통해서 다른 쪽에 있는 공간에 데이터에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코딩을 해주게 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분리된 공간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코드가 좀 복잡해지고 번거롭게 되니까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라는 공간으로 그 주소값을 매핑을 해서 그냥 하나의 공간에 있는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드는 좀 간결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테이블과 같이 그 이제 디바이스 쪽에 강제로 할당을 하거나 호스트 쪽에 강제로 할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렇게 쉐어드 메모리 쪽에 공통 부분에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클의 실행 모델입니다. 시클은 이제 그 큐를 만들어서 그 큐를 서브밋 하는 방식으로 그 디바이스 쪽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쿠다에서는 그 이제 멀티 스트림을 쓰지 않게 되면 그 싱글 스트림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 싱글 스트림 내에서는 그 디바이스 쪽 실행이 그 인 오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커널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시클에서는 이게 큐 기반으로 이제 제출이 되고 이게 그 실행이 되는데, 얘는 이제 디폴트로 아웃 오브 오더로 이제 실행이 돼서 이제 중복해서 실행이 되도록 스케줄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쿠다 코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좀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원 API를 쓰려고 하면 이제 시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클을 이제 사용을 할 때 가장 그 진입장벽이 되는 부분이 내가 기존에 개발했던 코드들 또는 이제 내가 가져다가 썼던 그런 코드들이 이제 쿠다 같은 이제 다른 언어로 개발이 돼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개발된 코드를 최대한 살려서 시클 코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두 이제 랭귀지의 좀 용어의 차이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쿠다를 쓰셨던 분들이 이제 익숙한 용어들이 이제 뭐 커널, 스트림, 그리드, 스레드, 블락, 워프, 뭐 쉐어드 메모리,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응하는 그 용어들이 이제 시클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은 커널로 동일하고요. 이제 쿠다에서 얘기하는 스트림은 이제 Q가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제 in order냐, out of order냐, 그 차이가 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두 개가 약간 같은 개념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의 개념은 이제 end range라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안에 있는 스레드와 블락은 워크 아이템과 워크 그룹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서브 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쿠다에서도 로컬 메모리라는 그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시클에서 말하는 로컬 메모리는 쿠다에서 쉐어드 메모리라고 했던 그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캐시 부분의 메모리를 강제로 잡아서 쓰는 메모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 엔비디아 GPU 같으면 이제 SM 내에서 공유되는 메모리 부분이 각각 이제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는 프라이빗 메모리로 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쿠다에서 하나의 그 블락 안에 있는 스레드들끼리의 그 동기화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워프 동기화와 스레드 동기화로 이제 싱크 스레드, 싱크 워프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거와 이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그 서브 그룹 내에서 그 배리어를 쓰는 그룹 배리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대략 1:1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동으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게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내가 손으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쿠다 소스 코드를 원 API에서 돌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일단 기존의 엔비디아 쿠다 코드 이제 소스 코드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그 한 90에서 95% 정도는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이제 툴을 통해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개의 그 뭐 기능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1:1로 매핑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 내가 이제 손으로 수정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5%에서 한 10%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코드를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이제 시클 코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처음부터 다 내가 손으로 고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건데 이제 그 시클로매틱 툴이라는 게 있어서 그 툴을 사용을 하면 90에서 95% 정도는 이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변환이 됐으면 이제 컴파일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컴파일을 하실 때 이제 원 API에 있는 그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링크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도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링크를 해서 빌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애널라이저라든가 디버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코드의 오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적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장 이제 처음에 하는 부분이 이제 쿠다 소스 코드를 시클 코드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토매틱으로 이제 한번 돌려봐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돌려서 한 90% 이상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어긋나는 부분만 내가 손봐주면 되니까 이제 그 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툴의 이름이 시클로매틱이라는 툴이고요. 그 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클 코드를 생성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가지고 계시던 이제 뭐 .cu로 되어 있는 보통 그런 .cpp나 .cu로 되어 있던 이제 기존의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싱글 코드다
그러니까 싱글 소스 코드다. 그러니까 코드 하나짜리 같으면 이제 dpct라는 저 명령을 통해 가지고 코드를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좀 큰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코드는 이제 소스 코드가 여러 개 존재를 하죠. 프로젝트 단위로 그렇게 존재를 하는 경우는 이제 interrupt build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compilation db를 생성을 해서 그 통합해서 그 변환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쿠다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CU로 시작하는 뭐 쿠블라스라든가 쿠FFT 그런 이제 수치 해석에서 쓰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쓰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클로 변환을 했을 때는 쿠다 라이브러리를 직접적으로 불러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헬퍼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서 그 헬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그 아랫단에서 쿠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모리 관련돼서 뭐 이제 쿠다 멜로 뭐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메모리 관련된 API는 저 이제 헬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관련된 API, 뭐 이미지 관련된 API, 뭐 이것들도 다 헬퍼 라이브러리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믹 API라든가 매스 API 같은 것들은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원MKL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제 뭐 쿠블라스 같으면은 원MKL에 있는 블라스를 대신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환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쿠다의 기능들은 시클에서는 이제 동일한 구현이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소스 코드를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그 좀 알고리즘을 약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체되는 다른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코드를 수정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단일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dpct 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이제 좀 살펴보면서 같이 볼 건데요. 그 이제 벡터 에디션 하는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스 코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make 파일을 만들고 그 make 파일을 통해서 make로 빌드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 프로젝트 케이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interrupt build라는 거를 통해서 빌드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쿠블라스를 써서 그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를 계산하는 뭐 그런 경우에 헬퍼 라이브러리를 쓰실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인터셉트 빌드를 통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핸즈온 관련해서 실제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예제부터 보시면은 이제 벡터 에디션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쿠다로 왼쪽에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 저기 뭐 벡터 애드 커널이라고 하는 커널 함수를 만들어서 뭐 이제 쿠다 멜록으로
메모리 할당하고 멤카피로 데이터 옮긴 다음에 커널 함수 호출해서 계산하고 결과를 다시 멤카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가져온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을 때 얘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dpct라는 명령을 통해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pct하고 vector add.co라는 소스 코드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그 밑에 디렉토리가 하나 생겨요. dpct 언더바 outpu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그 메인 소스 파일 관련된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 YAML이라는 형식의 파일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클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vector add .dp.cpp라는 이런 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쿠다 코드에 해당되는 게 시클 문법으로 변환이 돼서 저 이름의 소스 코드로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아니면 이제 그 디렉토리가 이제 dpct 아웃풋으로 생기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좀 특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output root라는 이제 옵션을 줘서 내가 디렉토리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대략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커널 함수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파일 이름은 이제 그 쿠다에서 만든 파일 이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널 그 vector add 커널이라는 함수 이름을 이제 동일하게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클 문법에 맞게 이제 변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end range 그 로테이션을 따라서 쿠다에서 thread idx로 이제 가져오던 저 인덱스가 그 시클에 있는 그 인덱스로 변환이 돼서 자동으로 저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부분에서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제 쿠다에서는 따로 이제 그 queue를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시클에서는 queue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이제 queue 부분이 이제 없던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변환을 해서 이거는 내가 고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컴파일해서 돌려보면 이제 결과가 동일하게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다에서 이제 그리드 블락 스레드였던 게 이제 end range, 그 다음에 work item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쿠다에서 스트림 형식으로 동작했던 게 시클에선 Q 형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계산 부분에서는 이제 메모리를 복사하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계산 부분에서 이제 문법이 좀 달라지니까 이제 시클 문법에 맞게 변환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이 경우는 이제 직접 메모리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쓰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파이드 쉐어드 메모리 형식으로도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USM 레벨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그 버퍼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는 USM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USM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방식대로 버퍼 방식으로 해서 억세서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USM 레벨
equal 제로라는 옵션을 이제 주시게 되면 USM을 안 쓰고 기존의 그 버퍼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이제 좀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소스 코드가 여러 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 이제 보통 쿠다를 설치를 하면 쿠다 샘플즈라는 디렉토리에 뭐 소스 코드 예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코비 이터레이션이라는 솔버 코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링크에 있는 GitHub를 통해서도 소스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쿠다 SDK를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샘플 코드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main.cpp라는 코드에서 이제 쿠다 스트림 과 이제 메모리 설정, 데이터 초기화, 그 다음에 데이터 복사, 그 다음에 GPU에서 계산, 결과 출력 이런 것들을 main.cpp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커널 함수 자체를 jacobi.cu라고 해서 따로 떼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 관련된 그런 소스 코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일단 make clean을 해서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제거를 일단 해주신 다음에 이제 intercept build라는 이제 명령을 써서 make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레이션 관련된 DB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compile commands.json이라는 이제 소스 코드로 여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이제 빌드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쭉 나열이 그 소스 코드로, JSON 코드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make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pct 명령어로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이제 생성된 JSON 코드를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소스 코드가 그 시클 형태로 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헤더 파일 부분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 부분 바뀌고, 이제 여기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트림 부분이 이제 q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다 memset 어싱크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쿠다 코드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시클에서도 이제 스트림 형태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대응되는 형태로 문법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동기화 부분도 스트림 웨이트라는 걸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 부분도 싱크 스레드라는 게 이제 블락 안에서 싱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클에서는 그룹 베리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워프로 단위로 실행되던 부분을 이제 서브 그룹 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믹 애드라는 그 이제 내부 API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유사한 기능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토믹 패치 애드라는 걸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실제 변환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체크 쿠다 에러즈, 뭐 체크 커널 노드 파람즈, 그 다음에 체크 쿠다 에러즈 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이제 에러 코드들을 다루는 쿠다의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인데 이거에 맞는 시클 API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좀 변환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는 주석으로 처리를 해서 뭐 에러 메시지는 이제 동작을 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좀 메시지 출력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보시면은 이제 쿠다에서 사용했던 API 관련해서 이제 시클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이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yes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no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MV 그래프 관련된 API들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가 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블라스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여기 이제 링크를 참조를 하시면은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코비 메소드에서도 이제 MV 그래프 관련된 그 API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GPU 메소드를 0, 1, 2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1번이나 2번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아마 저 관련된 API를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이제 따로 다시 구현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0, 1, 2 세 가지 메소드를 원래 쓸 수 있는 코드인데 이제 1, 2번은 빼고 이제 0번만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1번 메소드와 2번 메소드의 기능은 삭제를 하고 0번만 살려가지고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다이고네스틱 그 메시지 관련돼서 레퍼런스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은 여기 나온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했고요. 실제 실행하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핸즈온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로 블라스를 썼던 예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GitHub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NVIDIA SDK를 설치하셨을 때 샘플즈 부분의 소스 코드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스트림 설정하고 메모리 할당하고 데이터 초기화한 다음에 GPU의 메모리 복사해서 GPU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하고 출력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얘도 이제 make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제 intercept 빌드를 통해서 DB를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ake clean 하신 다음에 intercept 빌드로 make를 다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JSON 소스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DPCT 해서 이제 실제 시클 코드로 그 변환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헤더 파일이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쿠다에서 이제 그 쿠블라스를 쓰기 위해서 쿠블라스 뭐 버전 2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하나 인클루드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은 이제 dpct의 블라스 유틸즈라는 헤더 파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부분은 이제 내가 USM을 쓰는 경우에는 USM 문법으로 변환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코드, 원래 쿠다 코드에서 이제 블라스에 있는 루틴 중에 SGEMM 루틴을 이제 호출을 해서 계산을 해요. 저게 이제 블라스는 표준이니까 SGEMM 하면은 이제 싱글 프리시전이고 GE가 이제 제네럴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형태가 없는 일반적인 매트릭스 형태고, MM이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수행하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쿠블라스에 있는 저 함수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이제 MKL에 있는 블라스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껍데기 코드가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제 실제로 쿠블라스가 실행이 됐던 부분이 이제 MKL이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간단한 싱글 소스 코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단위의 멀티 소스 코드, 또 라이브러리를 쓰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실제로 터미널 상에서 쓰는지는 핸즈온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 API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이제 컴파일러하고 시클 관련된 이제 부분입니다. 그 이제 DPC++, C++ 부분 컴파일러, 이게 이제 시클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시클 컴파일러가 이제 BF16을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됐다. 이제 BF16은 그 보통 딥러닝 계산할 때 싱글 프리시전도 이제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그 프리시전을 더 내려서 하프 프리시전으로 계산을 하죠. 이제 그 하프 프리시전 타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AI 쪽 코드들도 이제 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관련해서 그 이제 인텔 시클 프로젝트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플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커뮤니티 버전의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서 그 이제 엔비디아나 AMD GPU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플러그인들이 코드플레이 쪽에서 제공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원 API에서도 그 채용이 돼서 이제 원 API 안에서 그런 이제 코드플레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MD GPU나 AMD GPU를 조금 더 손쉽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시클로매틱이라는 그 마이그레이션 툴,
이제 쿠+, 쿠DNN과 같은 쿠다 라이브러리를 이제 시클 기반의 원 API 라이브러리로 변환이 되도록 그렇게 기능이 개선이 됐고요. 네, 이런 정도의 이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란 컴파일러 관련해서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이제 포트란 2003, 2008, 그리고 2018의 모든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오픈MP를 5점대 버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MP도 4.0 이상 버전부터는 이제 타겟이라는 지시어를 쓰면서 디바이스 쪽 오프로드 기능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클은 너무 좀 복잡해서 내가 C++ 문법도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C 코드나 포트란 코드에서 이제 오픈MP를 가지고도 이제 디바이스 오프로딩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포트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레이 포트란도 완전하게 지원을 하면서 두 컨커런트 같은 문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두 컨커런트 문법이 GPU에서도 바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관련해서는 이제 MKL,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의 GPU 성능이 좀 최적화가 된 것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FFT, 1D, 2D 최적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난수 발생기, 랜덤 넘버 같은 것도 기능이 좀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스파스, 블라스, 라페 같은 기능들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 API는 기본적으로 밑단에 원 MKL을 쓰게 되면 원 MKR은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GPU, AMD GPU, 인텔 아키텍처 등을 다 공통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런 기존에 좀 지원이 안 됐던 이런 루틴들이 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 버퍼를 사용해서 컬렉티브 기능을 쓰는 부분의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및 디버그 관련해서 VTune의 기능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텔 제온 최근 아키텍처가 이제 맥스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프리미엄급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나 서버급에서 쓰는 제품군이 되겠죠. 거기는 이제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이제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 관련된 이제 분석이나 디버그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칩이나 이제 X링크 관련해서 CPU, GPU 간의 불균형이나 대역폭, 병목 현상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X링크는 이제 GPU 다이렉트를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NV링크와 약간 유사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클로 변환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쿠다 코드로 작성을 해서 쿠다를 가지고 엔비디아 카드에서 실행을 시켰을 때와 아니면 이제 원 API로 변환을 해서 동일한 이제 엔비디아 카드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성능이 혹시 확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성능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관련 자료는 엑사스케일 컴퓨팅 프로젝트라는 그런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이제 네이티브하게 쿠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돌렸을 때랑 그거를 이제 시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엔비디아 플러그인을 통해서 돌렸을 때의 이제 성능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다의 성능을 1이라고 뒀을 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 성능은 이제 뭐 오히려 더 좋은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0.9 뭐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것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자료의 테스트 환경은 이제 아래 나온 것과 같이 그 GPU는 A100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했고 쿠다 버전은 11.7를 사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AMD GPU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놨어요. 이제 같은 데서 이제 발췌한 자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AMD는 이제 그 HIP이라는 랭귀지를 따로 제공을 해서 AMD GPU에 최적화돼서 돌아가도록 그 AMD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돌렸을 때랑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시클로 변환을 해서 돌렸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좋게 성능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컴파일러가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ICC 대신에 ICX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클래식 컴파일러에서 그 LLVM 백엔드를 쓰는 이제 좀 호환성이 더 좋은 그런 컴파일러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변경된 컴파일러를 썼을 때 성능이 이제 어떨 것인가를 이제 테스트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한 게 그냥 이제 오픈소스 컴파일러인 GCC 12.1 버전을 쓴 것과 그 다음에 LLVM 컴파일러 그 오픈소스 버전을 사용을 한 것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한 인텔 컴파일러를 썼을 때랑 그 다음에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된 LLVM 기반의 인텔 컴파일러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GCC 컴파일러의 성능을 1로 잡았을 때 그 이제 클래식 컴파일러보다는 항상 LLVM 컴파일러가 성능이 더 좋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컴파일러를 썼을 때보다는 인텔 컴파일러를 쓸 때가 성능이 더 좋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테스트한 거는 이제 인텔 제온 플래티넘 8480 CPU를 썼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 원 API를 쓰는 목적은 뭐 물론 필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쿠다라든가 아니면 뭐 AMD의 뭐 HIP 이런 거를 썼을 때 아키텍처가 바뀌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클 버전 또는 이제 원 API 버전으로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다양한 버전의 GPU, 뭐 CPU, FPGA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쓸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 밑단에 그 플러그인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플러그인은 이제 뭐 코드플레이 쪽 거를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이제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그런 툴킷 등등도 이제 웬만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성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기존에 잘 쓰고 계시는데 이제 원 API를 좀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런 이제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큰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개인 사용자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머셜 버전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커머셜 버전을 쓰면은 이제 뭐 관련해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모아시스가 이거 관련돼서 리셀러로 등록이 되어 있고 파트너사여서 저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 정보와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원 API 관련된 정보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뭐 메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계속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올쇼 TV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셔도 이제 지난 웨비나를 찾아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 그 원 API 관련 홈페이지 저 링크를 들어가셔도 거기 이제 그 동영상 링크가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실제로 그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그런 거에 대한 핸즈온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는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원 API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제 서버는 따로 없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텔에서 제공하는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제 데브 클라우드는 이제 간단하게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일정 기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한 몇 달 정도 쓰실 수가 있고, 그게 만료가 되면은 이제 다시 또 한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데브 클라우드를 들어가셔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데브 클라우드는 이제 계정을 만드시면은 이제 서버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SSH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D 액세스라는 방식으로 또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리모트 데스크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 방식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 노드에 접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제출을 통해서 컴퓨팅 노드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 노드에 들어가면 이제 특정 디바이스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GPU라든가 뭐 FPGA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저 계산 노드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정책이 가끔 수시로 좀 바뀌는데요. 이게 무료로 들어갔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좀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대체로 이제 CPU와 GPU
정도는 항상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저 사인인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get free access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계정을 생성을 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정을 이제 생성을 하시거나 이제 사인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접속을 하시면 이제 그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 여기 매뉴얼 설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주피터 랩이라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 형식으로 접속을 하시는 게 뭐 가장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특별히 내가 다른 유틸리티나 뭐 도구 이런 것들 설치 없이 그냥 웹상에서 저 주피터 랩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로그인 노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 상에 그 로그인 노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계산 노드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qsub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작업 제출이죠. 이제 클러스터나 뭐 슈퍼컴퓨터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그 이제 PBS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노드로 작업을 제출을 해서 그 계산 노드로 계산 노드를 하나 할당 받아서 접속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sub 그 마이너스 대문자 i가 이제 인터랙티브 노드라고 해서 이제 직접 접속해서 내가 타이핑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디바이스 정보를 저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코어, 제온, GPU, 뭐 FPGA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는 일반 그 CPU고, 제온은 제온 CPU, 그다음에 GPU가 그 인텔 GPU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텔 내장 GPU일 거예요, 아마 GPU는. 그 다음에 FPGA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래서 이제 코어는 이제 일반 CPU, 제온은 이제 제온 CPU, GPU는 이제 GPU 장치를 쓰려고 하는 거고, FPGA는 FPGA 장치를 쓰려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부 디바이스로 쓸 수 있는 게 젠 9, 아이리스 XE 맥스, 뭐 아리아 10, 스트라틱스 10, 골드 6128, 뭐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어떤 게 쓸 수 있는지는 그 데브클라우드의 안내를 좀 확인을 하셔서 내가 쓸 수 있는 장치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인텔 GPU나 뭐 FPGA나 아니면 인텔 CPU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9은 인텔 내장 GPU고 아이리스가 이제 외장 GPU, 그다음에 아리아랑 스트라틱스가 아마 FPGA일 거고, 그다음에 골드가 제온, i9이 코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PGA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제 그 FPGA를 컴파일해서 쓸 건지 런타임으로 돌릴 건지 뭐 등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브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시클로 변환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클로 변환을 하는 툴이 시클로매틱이라는 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툴도 공개가 되어 있어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시클로매틱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GitHub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 압축을 풀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PU나 AMD GPU를 쓰려고 하면 플러그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디벨로퍼 코드플레이라는 이제 원래 이제 코드플레이 쪽 프로젝트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코드플레이 쪽에 원API, 뭐 엔비디아 저쪽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을 받으시면은 이제 저 뭐 인스톨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백엔드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이제 적용이 된 건지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이제 sickle-ls-라는 걸로 정보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다면은 저기 이제 색깔로 표시한 부분처럼 엔비디아 쿠다 백엔드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다 버전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쓰려면은 쿠다 드라이버와 쿠다 SDK는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 엔비디아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쿠다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API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쿠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원API 쪽에서 그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컴파일을 할 때 이제 C++ 기반이니까 시클 코드도 ICPX라는 LLVM 기반의 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클 코드이기 때문에 그 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fsickle이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에는 dpcpp라는 명령을 썼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그 레가시로 바뀌었고, 이제 지금은 ICPX fsickle로 컴파일을 하는 게 권장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타겟이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타겟으로 이제 여러 개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AMD GPU를 해당되는 타겟,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에 해당되는 타겟, 그 다음에 뭐 인텔 쪽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타겟을 이렇게 쭉 다 적게 되면은 그 보통 팻 바이너리라고 하죠. 그 이제 하나의 바이너리로 여러 디바이스에서 다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너리는 이제 하나인데 AMD, 엔비디아, 인텔에서 다 사용 가능한 바이너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할 때 이제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뭐 일단 CPU는 뭐 인텔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PU가 뭐 인텔 GPU, AMD GPU, 엔비디아 GPU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쓰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원API 디바이스 셀렉터라는 이제 저 환경 변수에 그 이제 sickle-ls 해서 나오는 저 디바이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쿠다 콜론 0이라고 쓰면 되죠. 이거는 GPU 카드가 여러 장이 있을 때 또 0, 1, 2, 3 숫자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클 파이 트레이스는 1이 이제 true니까 이걸 1로 놓으면은 그 실행이 될 때 이제 트레이싱을 하는 정보를 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그인 설치하고 디바이스 정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만들 때 사용할 디바이스에 대해서 정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내가 진짜 실행할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식으로 예,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쿠다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쿠다가 설치된 환경에서는 NVIDIA SMI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내 NVIDIA GPU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에 테슬라 V100이라는 그 GPU 카드가 한 장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 쿠다 컴파일러 MVCC를 가지고 뭐 벡터 애드를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 뭐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잘 돌리고 있었지만 이제 이 코드를 내가 시클 코드로 변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원 API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클 LS를 했을 때 그 플러그인이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엔비디아 쿠다 백핸드가 이렇게 잘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 GPU 카드를 시클 코드에서 돌릴 준비가 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되겠죠. 저 이제 실행하기 전에 그 이제 앞에서 배웠던 dpct-라는 이제 명령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해주시면 저 벡터 add.cpp라는 시클 코드가 생성이 됐죠. 그렇게 마이그레이션에서 생성된 코드를 다시 ICPX라는 시클 컴파일러로 한 번 더 컴파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클 코드로 만들어진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를 실행을 하면 이제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GPU 카드를 쓰는 건데 이제 시클 코드로 실행이 되느냐, 쿠다 코드로 실행이 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소스 코드에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실제 어떤 디바이스로 실행이 됐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출력을 하도록 한 줄을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좀 이상하죠? 나는 GPU에서 실행이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인텔 제온 CPU에서 실행이 된 결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저 타겟을 엔비디아 장치와 엔비디아 장치로 만들어지도록 엔비디아 장치에서 실행되도록 바이너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을 할 때 이제 저 타겟 옵션을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렇게만 이제 다시 컴파일하고 돌려보면은 이제 아까는 이제 인텔 CPU에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테슬라 V100에서 잘 돌아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빌드를 해놓으면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API 디바이스 셀렉터라는 저 변수에다가 이제 쿠다 콜론 0를 넣느냐 아니면 오픈CL 콜론 1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장치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 이름은 시클 LS를 했을 때 저 앞에 나오는 저 nam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데브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장치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코비 이터레이션 코드를 이제 해본다라고 하면 먼저 자코비 이터레이션 소스 코드를 받아야 되겠죠. 저거 이제 기터브에서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푼 다음에 기존 쿠다로 실행할 때는 이제 저 디렉토리 들어가서 make 하고 이제 뭐 실행을 시키는데 뭐 GPU 메소드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쿠다 기반으로 실행을 시킬 때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에 배운 대로 intercept build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소스 코드가 생성이 되면은 시클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MV 그래프라고 하는 그 API가 없어요. 시클 쪽에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동작을 안 하도록 이제 코드를 좀 수정을 해주시고 뭐 이제 3가지 메소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실행이 되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서 어쨌든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데브 클라우드에서 이제 돌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쿠블라스를 이제 사용한 예제입니다. 이제 쿠블라스에 있는 블라스 루틴 중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계산을 하는 GMM 루틴을 이제 계산하는 코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쿠다 샘플즈에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뭐 기터브에서 받아서 빌드를 하시면 되고요. 쿠다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면은 뭐 잘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이제 다시 컴파일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예,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실행은 이제 잘 된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시면 되고요.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질문을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제 답변을 이제 저희 직원이 했을 거고요. 만약에 좀 어려운 내용이라 답변이 안 나간 경우는 추후에 확인을 해서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뭐 채팅으로 질문을 좀 남겨두시면은 또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발표 자료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항상 그 업로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